자, 오늘 맥포인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쭈박사 마곡점이라는 곳에서 맥형이 컨설팅을 했고, 썸네일 제목은 내 매장이 장사가 안 되는 진짜 이유라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인사이트로 매장 계약 전 이전 매장의 업력과 업종을 파악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양도양수에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아이템으로 했는지, 얼마간 운영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사하게 예를 들어 1차로 점심 장사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임차인이 점심 장사 아이템으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었다, 적잖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아, 여기는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 곳까지 2층까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층에 있던 밥집인데 계속 손바뀜이 1년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곳은 2층까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 올라오지 않는다, 지천에 널려있는 1층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오래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아이템인지 아니면 나와 다른 아이템인지, 이런 유사관계,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의 면은 넓을수록 좋고 계단은 낮을수록 좋다. 2층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층보다 더 깐깐하게 입지 조건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층보다 2층이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저렴하지만 2층까지 고객이 올라오기에는 허들이 높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층 가게를 1층처럼 편안하게 올라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시성, 넓은 면을 가지고 간판 자리가 커야지만 이 가시성, 시인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우리를 쳐다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계단의 폭이 넓어야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죠. 그리고 계단의 높이가 낮아야지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러 방향으로 꼬여 있으면은 진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째는 이 가게 방문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의 차이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입지 조건을 따질 때 2층은 꼼꼼하게, 전면은 넓게, 계단의 폭은 넓게, 그리고 계단의 높이는 낮게,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게를 계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쭈박사 마곡점에서 그 쭈꾸미가 이 검정색 간판에 가려가지고 빨간색 음식을 돋보이게 식욕을 자극해야 되는데, 약간 브랜드 컬러가 매칭이 잘 안 되고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제가 컨설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번의 맥포인트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브랜드 컬러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과 잘 매칭해야 정체성 있는, 기억에 남는 매장이 될 수 있다. 이 정체성, 기억,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정체성은 다시 말해서 컨셉입니다. 이 컨셉 있는 매장이 기억에 남는 거고요. 컨셉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브랜드 색깔로 구매욕을 자극하고 판단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맥형이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컬러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 꼭 음식만은 아니지만 내가 컬러 정할 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해내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브랜드가 아닌데. 그럼 내 매장이 어울리는 색을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팔고 있는 음식과 일관성 있게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가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맥형이 롱타임롯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의 컬러는 어떻게 정했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신뢰로 다가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피자와 수제 맥주를 셀프탭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의미가 결합된 색상을 대표 컬러로 뽑았습니다. 맥주 장인과 피자 장인의 만남으로 롱타임롯이를 기획했기 때문에 맥주의 호비의 색깔이 그린색이고 피자 치즈의 색깔이 옐로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과 옐로우라는 색깔을 대표 컬러로 뽑았던 거죠. 여기 보이시는
종이컵도 마찬가지로 대표 컬러를 뽑아서 이런 곳에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니폼과 그리고 피자 박스 이런 소품들에도 브랜드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일관성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컨셉이죠. 컨셉이 심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사세요 사세요 하지 않아도요, 고객은 사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능동적인 입장으로 우리 매장을 열과 성을 다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객이고 단골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손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하고 재료를 줄이게 되면 고객 이탈이 일어난다. 손님이 없는 쭈박사 마곡점에서 가격 인상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마저도 이렇게 아끼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맥형이 영상에서 컨설팅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맥형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매장이 잘 안 될 때는 원가 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손님이 올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계속 좋은 양질의 재료를 꾸준히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리고 원가율이 높아지더라도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고객의 만족도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손님은 재방문을 계속하고 소문을 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꽉 차는 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가격 인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잘 되는 매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와 비슷한 포인트인데요. 다섯 번째, 가격 인상은 넘치는 매장에서 손님을 거르기 위해 하는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인상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요, 줄 세우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회전을 시켜도 못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손님을 거르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사람 수를 조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격 인상을 하는 거지, 손님이 없이 텅텅 빈 매장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도리어 찾아오는 사람마저도 그 인상된 비용을 쉽게 눈치채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포인트부터는 강서구청에서 연화옥이라는 곳에 가서 컨설팅 했을 때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개업 3개월 하루 2팀 받아요. 하지만 지금은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입지의 삼각길이는 마주 보는 곳일수록 흡인력이 좋다. 이 말은 마주보는 매장들, 마주보는 요식업들, 이런 가게들이 있는 곳일수록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멀리서 사람들을 흡인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권, 안 좋은 입지는 예를 들어 앞에 주차장이 있거나 앞에 병원 같은 거, 철물점 같은 거, 이렇게 요식업이 아닌 도소매 업종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음식점들이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까지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약해진다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자리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권리계약 시 공사 가능 범위를 미리 체크해서 확인하자. 권리계약을 하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권리계약을 누구랑 하나요? 임차인끼리 하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을 만나서 합니다. 근데 임차인끼리 권리계약 다 해놓고 임대차 계약하는 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주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앞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여기는 간판을 여기까지만 달아라. 간판 달 때 못 박지 마라. 앙카 박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당황하죠. 실제로 맥형도 내부 공사를 하다가 못을 못 받게 해서, 아니 공사를 하는데 못을 못 받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축 상가도 아니고 오래된 상가에서 기존의 사람들도 다 공사를 했을 텐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곳 연화옥도 마찬가지로 후미진 곳에 자리 잡았지만 2층의 뷰 자체를 좀 넓어 보이고 간판 자체를 크게 달으려면 앞에 어닝 같은 것들의 시설물들, 구조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밑에 가게 사장님 때문에 제거를 하지 못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권리 계약할 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 범위를 미리 체크를 해보고 그게 문제가 돼서 계약을 못할 때는 특약사항으로 모든 계약은 원인 무효화한다, 이런 특약 내용을 써놓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작정 계약하고 공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갑자기 공사의 범위를 정하거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황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까지 꼼꼼히 특약에 적어서 계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도 안심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8번째, 손님이 핸드폰으로 음식을 요즘에 가면 다 찍잖아요.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조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명이 막 다소 번져가지고 음식이 어둡게 나오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는 SNS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온 사진만 인스타에 올립니다. 내 자신이 잘 나온 거, 물론 카메라로 다 보정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광으로만 찍었는데도 잘 나오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테이블 위에 세팅하는 음식에 비춰지는 조명만큼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 조명 같은 거, 그 부분만 밝힐 수 있는 그런 조명 같은 거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 다니면서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메뉴의 구성에도 3요소가 있어요. 메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 내가 팔고 싶은 메뉴 막 뒤죽박죽 이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메뉴판에도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게 주력 메뉴, 파생 메뉴, 전략 메뉴, 이 3가지의 형태로 메뉴는 구성을 해야지 메뉴 자체가 일관성 있게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재료, 순환, 관리가 쉬워집니다. 주력 메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우리의 대표 메뉴예요. 사람들이 그 메뉴를 보고 우리 매장에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바로 주력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 메뉴인데요. 메뉴의 구성 자체가 워낙 작다 보면은 고객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막 다양한 메뉴를 많이 만드는 것 자체는 재료의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2가지, 3가지 메뉴를 만들어서 내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파생 메뉴죠. 그리고 3번째, 전략 메뉴입니다. 전략 메뉴는 말 그대로 이벤트성, 기획형 메뉴가 전략 메뉴예요. 뭐 할인이 될 수도 있고 세트가 될 수도 있고 먹으면, 시키면은 우리한테 혜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공하는 게 바로 전략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력 메뉴, 파생 메뉴, 전략 메뉴 3가지 형태로 메뉴판을 구성하면은 고객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뉴를 팔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선한 메뉴를 관리를 잘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메뉴의 구성과 조합이 좋아야지만 재방문이 일어난다. 일방적인 마케팅은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맥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메뉴의 구성과 조합. 근데 구성에도 중요한 거는 힘입니다. 구성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거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성만 많으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메뉴, 반찬 하나하나에 힘이 있어야지 구성이 있었을 때 구성력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고객이 만족을 해가지고 재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짓수만 많고 먹을 게 없다. 결국에는 이런 곳은 내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마케팅을 계속 아무리 해봤자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서 완벽하게 구성과 조합을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먹을 게 있고 고객이 소문낼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을 해서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맥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봤고요. 이런 것들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한 걸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써먹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하나씩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